1학기 사회 마지막 디딤 영상입니다. 우리 이제 오늘 5.16 군사정변까지 배웠고요. 오늘은 80년대 있었던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부하한테 의해서 결국에 피살당함으로 인해서 1979년도에 유신체제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민주화가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해 79년 12월 12일 날 전두환 대통령을 그린 거예요. 전두환 대통령 새로운 군부 세력이 정변을 또 일으킵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군인 출신이었고요. 전두환 대통령도 군인 출신이었어요. 대머리 대통령이어서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이걸 우리가 12.12 사태라고 해요. 12월 12일 날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똑같은 방식으로 정변을 일으키고 결국에는 군사력으로 정권을 장악합니다. 80년도에 결국에는 전두환 대통령이 11대 대통령이 되고요. 이 때문에 이제 서울부터 지방까지 많은 사람들이 서울역에서 민주화 운동을 합니다. 지방에서도 계속 하고요. 그러던 어느 날, 특별히 5월 18일 날 이제 우리가 민주화 운동을 하게 되죠.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이때 전두환 정권도 똑같이 폭력적으로 이 시위하던 사람들을 탄압하게 돼요. 이게 광주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똑같이 이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광주에서 있었던 일을 보도하지 않아요. 왜냐면 신문사에서 광주에 대한 내용이 나가려고 하면 전두환 정권이 신문 보지 마! 이러고 다 없애버리고 방송도 안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실 광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몰랐다고 해요.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던 거죠, 사실은. 근데 또 87년도에 벌써 80년도에 대통령이 되었었는데 전두환이 80년부터 88년까지 전두환이 대통령을 합니다. 그러던 중 87년 6월에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납니다. 민주주의를 향한 우리의 시위란 뜻이죠. 전국적으로 대규모의 시위가 일어나요. 목적은 단 하나였어요.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뽑게 해달라. 직접 대통령을 뽑게 해달라. 직선제로 개헌, 법을 바꿔달라. 두 번째는 민주화. 우리가 뽑는데 제대로 우리 손으로 정치를 이끌어 나가게 도와달라. 국민의 손으로 대통령을 뽑고 민주정치를 하자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동안 잘 안 들어줬죠. 결국에 무슨 걸 하냐? 전두환이랑 그 당시에 여당 대통령이 있던 당에 노태우가 있었습니다. 대통령 후보로. 근데 두 명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직선제로 고치면 너 당선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이 제가 직선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직선제를 하겠습니다 이랬더니 사람들이 뽑아줬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때부터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 시대가 좋아지면서는 1990년대에는 이제 지방자치제도도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되었어요. 지방자치제도가 뭐냐면 지역의 주민과 우리 지역 주민들이 선출한 대표가 지역의 살림살이를 자율적 스스로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그 지방자치제도라는 건 다시 얘기하면 시장, 도지사, 군수, 구청장 등의 지방자치단체장과 시도의원, 시, 군, 구, 의회 의원 등 지역의 대표를 지역 주민이 직접 뽑는 거예요. 이게 지방자치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정치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으로는 경제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발전인데 먼저 6.25 전쟁 시대 때 국토가 전체가 폐허가 됐어요. 전쟁 때문이죠. 그러던 때 이승만 정부가 들어서면서 파괴된 시설을 미국의 도움을 받고 복구를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박정희 정부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걸 하는데요.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실 사람들은 박정희 정부 때가 좋았다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62년부터 86년까지 5년 단위로 개발을 해나가는데요.
공업을 키우고요. 외국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그리고 수출 산업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건비가 그때 쌌거든요. 그리고 포항제철소, 경부 고속국도 등 주요 시설들을 만들고요. 새마을 운동을 해요. 이게 정말 큰데 낙후된 농촌을 발전시키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생각과 생활 방식을 모두 바꿔요. 지붕도 뜯어 고치고 그래요. 그래서 이 당시에 우리나라가 엄청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세계 여러 사람들이 한강의 기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점점 더 좋아지면서 80년대에는 물가가 안정되고 수출이 증가하기 시작하고요.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총 생산, 돈이 계속 증가하기 시작해요. 그러던 어느 날 97년도에 IMF가 터집니다. 외환 위기예요. 우리나라가 빌렸던 돈을 다 갚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걸 빠른 시간 내에 극복을 합니다. 이 당시에 정말 아버지들이 힘들었다고 해요. 일자리 다 잘리고 정리해고 당하고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러던 그때를 떠나서 지금은 반도체와 자동차, 전자 제품도 수출하고 우린 88 올림픽도 열었고 2002 월드컵도 했고요. 2018년에는 평창 동계올림픽도 할 거예요. 그런가 하면 G20 세계 주요 20개국의 정상들이 모이는 그런 회의에도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고요. 여수에서는 엑스포를 열기도 하고 우리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그런 훌륭한 나라기도 하죠. 아마 우리의 그 민주 항쟁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했던 일일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잘 정리해 오도록 하고요. 우리 수업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